연일 KF-21 양산 관련 논란으로 어수선한 한국. 초도 양산 20대냐 40대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요. 결국에는 일부 타협안을 받아들인 대신 4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에서 KF-21 생산량 감축을 주장하던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와 방위사업청이 단판을 지은 것입니다. 우선 20대를 조건 없이 생산하고 그 다음 무장 시험 결과가 성공적이면 20대를 또 만들도록 허용되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합의에 따라 초도 양산을 40대로 상정한 수준인 2,386억 원가량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KF-21은 현재 진행 중인 2,200소티의 고난도 시험 비행을 모두 마친 뒤에 즉시 무장 시험으로 이어가서 그 결과까지를 내년 안에 도출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이 되겠지만 그간 KF-21이 보여준 출중한 성능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시험 비행이 매우 순조롭다는 것도 얼마 전 KF-21이 아덱스 에어쇼에서 보여준 화려한 고개 비행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에 이번 논란으로 남은 것은 애당초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인 인니에 대한 감정뿐이었습니다. 감축이 주장된 KF-21 20대가량의 생산 가격은 인니가 미납한 1조가량의 분담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인니가 정상적으로 돈을 냈었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아예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인니 배제론. 돕기는커녕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들을 더 이상 끌고 갈 이유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인니에서 진행된 KF-21 관련 세미나에서는 내년까지 인니 당국이 1.4조 루피아, 하나로 약 1,150억 원가량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여태 내던 규모에 비하면 크지만 1조에 달하는 미납분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나온 또 다른 주장은 2030년까지 완납 기일을 늦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연 세미나라지만 듣는 한국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때쯤이면 이미 블록2도 한창 양산 중이고 블록3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다름 아닌 블록1의 납기를 질질 끌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니 사람들이 전부 바보는 아닌 모양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 한국이 인니를 그냥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니가 한국의 변심에 대비해 마련했다는 플랜 B. 인니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무언가 생각이 있긴 한 모양인데 조금 알아보니 그 깊이는 결코 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니가 여러 번 일으켰던 추락 사고까지 연관되어 있어서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기사 내용 자체에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11월 8일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에는 인도네시아가 KF-21보다 3배 저렴한 가격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자체 생산이라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당최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요. 그게 가능했다면 이들이 그동안 한국을 그렇게 괴롭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원문을 보고 내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와 F-16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도네시아가 운용하는 KF-21 보라매와 F-16은 둘 다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것입니다. 이는 KF-21 보라매와 F-16의 기술 및 정비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KF-21 보라매와 F-16의 공통성은 인도네시아가 이 둘을 동시 운용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F-16 운용 경험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록히드 마틴이 제공하는 EMLU 시설을 이용해 수십 년 동안 F-16을 운용해왔습니다. 록히드 마틴도 인도네시아 F-16 운용 경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KF-21은 록히드 마틴의 기술을 활용하므로 이는 사실상 인도네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록히드 마틴은 F-16V 바이퍼를 인도네시아에 제안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F-35를 즉각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우리는 F-22와 F-35라는 두 종류의 5세대 전투기를 운용 중인 세계 유일의 회사입니다. 이는 록히드 마틴이 이 플랫폼의 5세대 기술을 활용해서 인도네시아용 F-16 블록 72에 다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미국의 F-16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어 이 전투기를 유지하고 운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인니 공군 관련자는 F-16 34대를 보유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미 지원 장비, 예비 부품, 훈련된 조종사 및 F-16 정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그레이드된 공군의 F-16A 블록 15는 중간 수명의 구조 업그레이드와 항공전자공학 업그레이드를 거쳤으며 이제 F-16 블록 71을 보완하게 됩니다. F-16의 기존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F-16 블록 72의 초기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전환과 보다 경제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입부만 봐도 망상이 과합니다. 이들이 F-16V와 KF-21을 동시 운용할 계획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KF-21을 록히드 마틴이 개발했다고 하는 데에서부터 기자의 전문성마저 의심이 됩니다. 록히드 마틴이 카이와 맺는 협력의 수준은 어디까지나 자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인니 자신들도 명확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니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카이 본사에서 록히드 마틴이 제공하는 자문만도 못한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아직도 F-35를 운용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슬람 세력이나 중국과 교류하면서 미국의 의심을 산 것은 다름 아닌 인니 자신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까지는 모종의 이익을 좇은 것이니 비난할 수 없다고 해도 그래놓고도 F-35 판매를 거부당한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대체 언제까지 꿈만 꾸고 사는 것일까요? 계속 보시죠. 한편 KF-21의 경우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네시아 예산이 풍전등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재정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고 전문가는 설명했죠.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분담금 지급도 체납 중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프로그램에 계속 전념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KF-21의 대당 가격은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KF-21 보람의 한 대의 가격은 1조 3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1조 2천억 루피아 수준의 가격이 책정되는 나팔보다 비쌉니다. 한편 록히드 마틴이 제공하는 F-16V의 가격은 대당 1조 루피아입니다. 사실 위의 모든 제안을 받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자체적으로 호크 209 전투기 100대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만들려고 했던 호크 209의 가격은 F-16보다 무려 3배나 저렴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영국으로부터 호크 109와 209를 구입하면서 기술 이전 패키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협정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의 방위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술 이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폴리틱스 오브 브리티쉬의 저자 마크 피셔는 영국 정부는 이 합의를 중요한 돌파구로 보았고 BAE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F-16보다 3배 저렴한 호크 200 시리즈 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위기와 미국의 군사적 금수 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호크 209의 자체 개발을 취소하고 이제 더 비싼 F-16과 KF-21 보라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비장의 패를 꺼내는가 했더니 김이 빠지는 노릇입니다. 일단 KF-21이 비싸다고 불평을 하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 1,000억 원대의 가격은 다름 아닌 인니 자신들의 업보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돈을 냈으면 KF-21은 훨씬 리스크가 적은 사업으로 평가받아 있니 외에 다른 구매자 역시 진작에 생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니의 체납으로 인해서 생산국인 한국의 양산 물량까지 줄어들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억 원대로 가격 방어에 성공한 한국이 오히려 대단합니다. 그래놓고도 KF-21이 비싸다니요. 이젠 차라리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적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국이고 고객이면 이런 수준 낮은 어깃장을 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는 더 말도 안 됩니다. 인니가 언급한 호크 209는 영국에서 개발한 경전투기의 이름입니다. 영국의 방산 기업 BAE에서 호크라는 이름으로 연달아 개발하고 있는 훈련기 시리즈의 일종이죠. 호크 209는 200 시리즈의 마지막 기종으로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에서만 운용하고 있어 사실상 인니 수출용 기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니 공군은 이를 1998년 총 32대 인도받았는데요. 이때 영국으로부터 최대 100대의 라이센스 생산 권리까지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니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F-35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인니에 부과한 금수 조치 때문이었죠. 인니는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F-16 정도는 팔아줄 정도로 신뢰를 받게 되었으니 호크 209의 라이센스 생산도 다시 허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인니가 군사 분야에서 서방의 등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외교적인 입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니가 외교적으로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서구권과 동구권의 갈등 자체가 격화되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 제3국들 역시 어디가 되었건 편을 고르기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서방의 편을 고른 것이나 마찬가지인 인니는 적어도 한동안은 미국을 배신하지 못합니다. 호크 209 수준이라면 금수 조치로 생산부터 틀어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니가 이 이야기를 꺼낸 지금의 타이밍이 한국으로선 우스울 따름입니다. 한국한테 버림받아 KF-21 프로그램에서 튕겨나갔을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인데, 그런다면서 나온 호크 209는 성능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이 먼저 언급한 KF-21이나 F-16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지경이죠. 호크 209는 경전투기지만 근본이 되는 기골은 훈련기의 그것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FA-50과 T-50의 관계와 비슷하죠. 그런 만큼 호크 209는 체급부터가 척 보기에도 귀여울 정도로 작습니다. 성능으로 따져도 FA-50한테조차 덤빌 수 없습니다. 하물며 KF-21의 대체제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군다나 인니는 영국으로부터 고작 32대밖에 못 사왔던 이 호크 209를 추락시킨 전적마저 있습니다. 2020년에 페칸바루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호크 209가 불과 5km밖에 날지 못하고 쿠방자야 마을에 추락한 것입니다. 떨어진 전투기는 민가를 덮쳤고 다행히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체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추락까진 안 했지만 큰 손상을 입은 사례가 불과 작년에 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제12사단이 운용하는 호크 209가 술탄 샤리프 카시 미세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시도했으나 타이어 파열로 실패했고, 파일럿은 비상탈출했으나 기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하죠. 솔직히 이런 기초적인 수준의 사고가 발생하는 인니를 상대로는 원 제조국인 영국 측에서 라이센스를 회수해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걸 KF-21을 대신하는 전투기랍시고 꺼내오는 시점에서 인니가 허세를 부리고 있을 뿐 상당히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기들도 안 될 줄 알아서 I-22 시카탄이라고 불리는 자체 개발 4.5세대 전투기 계획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건 역시 성공하리라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도 없죠. 이처럼 인니는 늘상 자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정작 한국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양국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에서 인니는 최소한의 콩고물이라도 받아보려면 한국에게 더 잘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